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내용은 채권과 함께 비트코인도 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PC 물가 지수 추이가 3.7% 정도가 근원 PC가 나왔고 헤드라인 PC는 3.4 동일 이런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7, 8, 9월 달에는 가장 핫한 여행 소비 시즌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소비가 꺾였는지 아닌지 또는 또 내년 1분기에 미국의 또 경제 성장률, GDP 대비 성장률 추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평가와 그 다음에 금리에 따른 위치와 여러 가지 채권에 따른 움직임도 같이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만하게 나와 주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가 동결이 나왔고요. 잠깐 쉬어가는 형태를 보여주었고 이제 곧 미국의 FMC 내용도 곧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미국의 FMC가 이제 11월 1일 날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동결에 따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줄줄이 또 BOE 통화정책회의 미국 공연보고서가 2일, 3일날 나오게 되고 6일날 BOJ 의사록 공개, RBA 통화정책회의 지준일 그리고 중국의 광군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15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16일 날 있으니 아무래도 교통체증 부분 좀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소비 물가와 아주 밀접한 관계도가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이 시점 지나고 나서 아무래도 27일, 28일 날 나오는 그런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블랙록과 뱅가드, 핑코가 이제 드디어 국채 매입에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중국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국에 있는 방어선 형태로 또는 약간의 시그널을 좀 주기 위한 형태로 아무래도 국채 보유량, 미국의 국채 보유량을 5개월째 계속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동결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비트코인 거래가 5일 동안 3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구입했고 1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이커다오 이야기를 좀 하면서 왜 채권과 비트코인 같이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열려져 있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메이커다오에 따른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설립자 메이커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대부분 고래들도 이제 어찌 보면 계속해서 메이커 쪽을 충분히 계속해서 매입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메이커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채권, 국채 가지고 좀 놀고 있죠. 그래서 이자율 추이를 국채를 매입을 해서 단기채를 좀 돌려서 이자를 극대화시켜서 여기다가 충족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립토 생태계에서 답을 찾지 않고 외부에서 답을 찾아서 그 수익성을 가져오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RWA 자산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메이커다오도 체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9월 22일 이후부터도 실물자산 추가 매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고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이커가 상당량 안정권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평가로 인해서 메이커도 좀 계속해서 매입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체력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당에 있는 코인이 조금 튼튼해졌다라고도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튼튼해진다라고 하면 그 기존에 있었던 메이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약간씩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 보여준다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이 다시 안정화를 보여주었을 때 이때다라고 해서 체력이 좋았던 메이커는 분명히 다른 사업군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군 부분을 충분히 더 많이 진출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테더의 미국채 725억 달러 보유 전 세계 22번째로 큰 손이 됐다라고 했죠. 즉 채권 부분에 따른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코인 생태계에서 대부분 테더 빼놓고 다 박살이 나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더의 이번에 투명성 보고서를 보는 게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총 자산 보유액이 864억 달러고 65%가 미국 국채가 558억 달러로 가장 많은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국채를 매입을 안 했던 약간 머뭇거렸던 애들도 이제 서서히 블랙록이나 뱅가드 애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제 서서히 동결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부터 대규모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 보여진다. 이 말의 의미는 테더의 이제 회복기, 국채가 비로소 이제 빛나는 시절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 대상에 있는 애들이 좀 평가가 갈리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테더와 여기 나머지 있었던 뭐 트루 USD나 뭐 USDC나 이런 쪽이 좀 더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테더가 이렇게 또 강력하게 됨으로써 비트코인을 또 추가 구매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테더로 이제 비트코인 구입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생각보다 괜찮은 게 여기 테더도 쏠쏠하게 수입을 계속 잘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15% 정도 더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겠죠.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충족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반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간의 지금 고래 움직임이 조금씩 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기관의 움직임은 다르다고 했어요. 기관은 남의 돈 가지고 이제 수익을 최대한 내야 되니까 보수적이면서 하방에 있는 경직성도 고려를 하면서 수익성도 같이 도달하려고 하지만 개인은 일단 지금 싸냐 아니냐, 만약에 싼 시점에 안 들어가면 비아냥거리고 비판거리고 막 되게 놀림질 당하죠. 근데 그런 관점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깨지지 않는 형태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채권이 다시 붐이 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 따른 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테더나 나머지 애들이 다시 정상화 과정으로 오면서 그걸로 인해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내년이 되면 아무래도 뭐가 됐던 간에 재승인 신청이 나온다고 해도 아무래도 ETF로 인해서 선침해가 좀 되던지 아니면 GBTC가 전환돼서 그 물량으로 이제 해결을 보던지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다섯 번째 내용이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마운트 곡스 내용과 그 다음에 FTX 사태를 계속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알트코인 락업 상위 7가지를 보게 되면 뭐 이런 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잘 눈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ETF 일정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1월 달부터 있습니다. 11월 달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좀 빼고 보시길 바라겠고, 중요 내용 11월 달에 있는 내용 보면 에이다, 바이낸스,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또 있는 게 퀀텀, 블러가 에어드랍과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탠다드 차즈가 자회사 조디아 커스터디 홍콩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코인 투자로 고수익 보장, 전국에 사무실을 두고 85억 정도 사기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사기꾼이 많은데 사기꾼도 나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도 최근에 이제 사기 당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보면 욕심이 과한 거예요. 왜냐면 절대로 손실 없는 수익성은 없는 건데 이게 워낙 간절하고 너무 내 친구들이 너무 잘 나가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비하리 하면서 너무 잘 나가니까 이런 형태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죠.
아무래도 절대로 세상에 공돈 없는 거 아시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이번에 유튜브 어떤 T라는 분이 최근에 이제 뭐 그쪽 명의를 도용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탈취해가지고 복제한 다음에 그걸로 대부분 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한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많게는 뭐 700억 원까지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십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 펀드 프리미엄 지표 상승, 미국 캐나다 기관 투자자 수요 증가하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21년도 11월 중순 이더 가격이 최고치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기관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약해지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아직은 이더가 때가 아니다, 오히려 비트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현상이 좀 더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프리미엄 지표라고 하는데요. 순 자산 가치 대비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더 가격보다 상대적 비싼지 싼지 파악하는 지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4개 상품이 평균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4%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게리 겐슬러가 MIT에서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선물 ETF는 존재를 했지만 현물 비트코인 ETF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리 겐슬러를 미워하지만 이 직업군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이해상충 관계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이 직업군에 따른 이해상충 관계를 좀 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감사팀에 있는데 내가 감사를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시켜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지금의 시장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솔직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역할을 해주어야지 제대로 또 경제 시장이 돌아가는 형태인데, 이런 걸 어느 정도 처리를 안 하고 서로 좋게 넘어간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결코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면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솔직히 저도 싫고 이 사람이 있는 이런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좀 미워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기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이제 10월달이 끝나가니까 11월달 위치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4분기에 따른 효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균 그래도 소스했다. 11월달 부분은 그래도 한 반 정도, 5대5 정도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도 좋지가 않은, 과연 11월달 어떻게 마감이 될 거냐, 이게 또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 몸살이 좀 있어서 말이 목소리 계속 갈라지게 되는데요. 건강이 가장 우선이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